국민TV 시사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저는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인의정부 화이트리스트 최욱이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MB 박근혜 정부 살생부에 오른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꼭 정부 바뀌면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면 진짜 살생부에 올랐어. 예. 안 그런가? 아 맞죠. 아, 네. 이 정도면 오를만 하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예. 예. 아 하지만 그거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 아닙니까? 그런가요? 당 수치가 너무 높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30년 전통의 음향기기 전문점 경진 마스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뭐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노래방 화면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연동이 되고 어. 전 세계 모든 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제가 시연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좋잖아. 화면.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랬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멘트들을 해 얼마인지 이런 건 얘기하라고 난 노래할 테니까 하늘에서 맺어진 경진 마스컴의 하이밴드 전에 있었던 그 제품보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오, 이게 그렇군요.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들이랑 말해 내가 노래할 때 1544-4565 1544-4565로 전화 주시거나 아리아리 동동 검색창에 경진 마스컴을 검색해 주세요. 네. 부탁해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와. 땡큐 네. 역시 3집 가수는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노래 못하는 사람도 이 경진 마스컴만 있으면 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저 노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못하는 사람. 잘하게 들립니까? 아, 되게 잘한 줄 알았어요. 이거 덕분입니다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1544의 4565 혹은 검색창에 경진 마스컴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에겐 호신용으로도 좋습니다. 한 방이면 죽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야 되는데요. 지금 맘마이스 생긴 일에 최초로 네. 아무런 이슈 없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본인도 왜 오늘 나온지 모르고 네. 바로 청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래당 총재 정청래입니다. 우리는 구시대로 갑니다. 대표 이런 거 아니에요. 총재. 네. 예. 약간 저 롤모델을 신동욱 씨 쪽으로 잡으신 모양이에요. 저희는 공화당 박정희 총재를 모델로.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잖아요. 대기실에 있다 보니까 네. 감옥 가봤어요? 둘 다? 감옥 갈 일이 없죠 저희는. 별 일 없죠. 네. 저거 당장 치우세요. 저거 검찰청 유치장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요. 저기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요 미쳐버려요. 아 저렇게 좁아요? 검찰청 유치장은 네. 저거 반 정도 됩니다. 그렇게 좁아요? 예. 그래서 비둘기장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보고 검찰에서요 서울구치소가 면회가 되잖아요. 면회를 네. 저 사람은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검찰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저기에 하루 종일 저 비둘기장에 가둬놔요. 그리고 면회 시가 끝나면 보내거든요. 구치소로. 그거 보고 불러뽕이라고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불러서 조사를 안 해. 그리고 뽕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영민 PD는 저기 가 있으면 숨막혀 죽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의원님이 뭐 특별한 이슈가 없고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쓰는 게 이슈죠. 제가 이게 오는 게 이슈죠. 워킹 이슈맨이라고. 아니 그럴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데 저 수감 마케팅 항상 씁니다. 네. 지금 감옥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었거든요. 최욱 씨. 네. 안현모 씨 근황은 요즘 어떻게 되십니까? 좀 궁금합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이제 그분은 또 이제 네. 가정을 꾸리시는데 그렇습니다. 좀 예. 결례네요. 아니 보면 생각이 나요, 저는. 아유.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네. 저거 절대 안 된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네. 아 그대로 맞아 이 떨어졌어요. 시대 참 예언인.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최근에 이슈된 걸 좀 저희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류현진, 배지연 열애설의 멋진 만남, 멋진 커플. 뭐 이런 트윗 하셔서 그거는 이제 스포츠 신문, 연예 신문에 나기 위해서 제가 축하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신동욱 롤 모델이야. 신동욱 씨가 꼭 이런 거 하거든요. 네. 하여튼 뭐 네. 그 신동욱 씨보다 앞서 모델이 있어요. 활빈당이라고. 활빈당 옛날에 그 굿모닝 시티 사건 났을 때는 항상 이분들은 뭐 이슈가 되려고 신문에 나려고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굿모닝 시티가 굿모닝 시티가 건설될 예정이던 동남운동장 근처에 가지고 아무나 보고 굿모닝 이랬던. 예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네. 예. 하여튼 이건 편집해 주시고요. 아니 살려서 욕 먹게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무조건. 네. 예. 그럼 뭐 특별한 이슈도 없고 하시니까 네. 지금 정치 지형을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일단 안철수 좀 한번 분석해 주시죠. 분석할 가치가 없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풀로 응대해 주시기 아, 바랍니다. 무풀로 응대합니까? 네. 악플도 지금 배가 고파요. 그분은. 네. 지금 그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당이 반반으로 갈려가지고 전혀 뭐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반이든 반의 반이든 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영어로 disappearance. 아니 그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disappearance 영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냥 아무리 이슈가 없더라도 네. 성의는 있어야죠. 네네. 아니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국민의당. 왜냐하면 네. 저 같은 유력한 정치인이 말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요. 아니 근데 국민의당 때문에 지금 현재 인위 정부가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목이 계속 잡히고 계속 있죠. 잡히잖아요 실제로. 무시할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세요. 그래서 최욱 씨가 어떻게 할 거야? 국민의당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할 게 없어요. 아니 그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됐고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 있는데 네. 국민의당 표 없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 인준이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네. 우리가 그런 게임 해본 적 있잖아요. 네. 바닷속에 들어가서 코 박고 누가 오래 버티기. 예. 좀 더 버티면 돼요. 네. 아, 그러면 버티면 돼요? 버티다가 못 버티면 누군가 튀어 올라오겠죠. 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심판의 그런 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끈질긴 사람이 나중에 승리합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또 정치적으로 유감 표명도 했고 이 상황에서 또 다시 목리를 부리고 안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예언하건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네. 통과됩니다. 아, 됩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몇 표로 됩니까? 몇 표로? 몇 표요? 160표 내외로. (160표) 내외로. 네. 자 혹시 모르니까 다른 것도 몇 개 얘기해 주세요. 결과 보고 저희가 내보내 드릴 되게 테니까. 편집해서 네네. 된 걸로 근사치로. 아니 170개 통과가 되면 160표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걸로 갑니까 그냥? 네? 후회 없어요? 오해 없어요. 오. 네. 많이 요즘 확실해져. 아니 왜냐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합치면 140이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는 뭐 가면 160이지. 뭐 이렇게 어렵게. 이게 산수예요, 산수. 아니 그 풍문에 의하면 서울시장 준비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준비는 하지 않고요. 네. 준비하라는 사람은 있어요. 누가요? 우리 집사람도 있고. 지방선거에서는 따로 뭐 생각해 놓으신 게 없으시고 있어요. 있으세요? 네. 어디 네? 뭐요? 지방선거는 잘 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죠. 아니 어디까지가 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파파이스 가서 이런 얘기 했죠. 요즘은 밥을 먹어도 시장기를 많이 느낀다. 시장기를. 야 욕심 있으시네. 왜냐면 박원순 시장이 요즘은 삼선 짜장만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네.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요즘은 밥을 먹어도 시장기를 느낀다. 그럴 때는 시장에 가서 시장밥을 먹는다. 와 욕심 있으시죠. 그리고 옆에 옷가게 들러서 시장 옷을 사서 시장 옷을 입고 다닌다. 이거 시장 옷입니다. 그 죄송한데 어디 가서 검증한 멘트만 하세요. 혹시 뭐- 성남 시장기를 느끼시진 않으시고? 그거는 뭐 딴 사람이 느끼겠죠. 서울 시장기. 그래서 삼선 짜장 얘기를 하시길래 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면 승부로 가시네요. 정면 승부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죠. 웃자고 하는 거예요? 네. 웃자고 하는데 뭐 이렇게 죽자고 덤비고 그래요. 네. 하나 안 웃겼는데 뭘? 안 웃겼어요? 네네. 그러면 뭐 서울시장 되셨는데 다음 총선에 여기 출마합니까?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십시오. 말이 되는 말을 좀 하세요. 아까 정두원 의원 남았는데 정두원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판도라 같이 출연하잖아요. 네. 출연하는데 가끔 옳은 말도 해요. 그리고 자주 다른 말을 하고. 근데 제가 쭉 방송을 6개월 넘게 지금 해보니까 이분은 그래도 양심은 있고 그래도 합리성은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저는 그쪽 진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분은 인정할 건 그냥 바로바로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사자방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근데 이제 상식적이지 이분 않던데. 얘기는 이거예요. MB가 뭐 잘못한 것도 많고 뭐 그렇긴 한데 걸리겠냐. 쉽게 엮일 뿐이 아니다. 네. 이분의 주장은 그런 거고 이분이 아웃된 사연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MB한테 아웃된. MB에게 아웃된 MB 이상득 정두원 이렇게 세 명이 자리를 했대요. 네. 근데 도곡동 땅인가? 그게 이제 이명박 씨 소유주다 아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국세청에서 뭘 그걸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뭐 이럴 때 네. 그래서 이제 정두원 의원이 국세청 직원들한테 니네 장난치지 마라 그러면서 자료를 갖고 와라 계속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쪽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제 이상득 부임자에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아니 각하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속도 모르고 이제 그런 짓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눈치 없이 설마 각하가 그럴 일이 있겠는가 했는데 예, 예. 뭐 그런 얘기가 오고 하는 끝에 그때 자기는 아웃된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속이 있어야 됩니다. 눈치도 있어야 되고. 아직도 MB가 뭔가 문제가 없다. MB의 뜻은 뭐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입니까 이게? 주진우 기자가 판도라에 나왔어요. 촬영했는데 주진우 기자가 이제 막 이제 엉아를 믿고 휘황찬란하게 쫙 다 얘기를 했어. 근데 주진우 기자하고 저는 정두원 의원이 반발을 엄청 하겠다, 반박을 하겠다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140억. 네. 그거 MB가 뜯어낸 거 맞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방송 나와서도 그것만 유일하게 또 인정하시더라고요. 인정했어요. 네네. 여기 또 나온 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앞전 시간에. 네. 앞전 시간에. 네네네. 네. 앞전 시간에 앞 시간이지. 역전 앞하고 뭐가 달라? 역전 앞이야 족발이고. 네. 그런 거 갖고 왜 우리 우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래요? 말실수할 수 있는. 너무 우기지 마세요, 정영진 씨. 이런 게 너무 요구가 우기 있는 거 위해서 아니야? 너무 우기지 마. 네. 네. 아이스박스 전문 생산업체 세이블 대원산업.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튼튼한 바퀴와 우수한 단열 효과. 대원산업 세이블 아이스박스. 기존의 아이스박스에 테이블에 편리함을 더했다. 대원산업 세이블 T 아이스박스. 캠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레저용 아이스박스. 대원산업 마이 카니발. 남녀노소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의 아이스백. 대원산업 세이블백. 낚시에 필요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도구함. 물고기를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투입구. 이동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멜빵끈. 마이 파트너. 다양한 사이즈의 업소용 아이스박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레저 활동의 동반자 세이블 대원산업. 주소창에 세이블 대원산업을 검색해주세요.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여러분, 그 미공장사랑 드실 적에는 조심하셔야 한다고 봐요. 쏙쏙 뽑히게 만드는 그 미공장사랑, 이 장 안에서는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똥들이 그냥 뭐 엑소더스 한다고 봐요. 미궁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때묻지 않는 필리핀 자연의 싱싱한 망고, 팜리 건망고 여러분께 또 소개해 드립니다. 아이고 세상에. 많이 드셨죠 일주일 사이에? 오 쫀득한 식감, 달콤한 맛.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예. 네. 여자친구랑 둘이서 나눠 먹으면 둘의 사랑이 또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달콤한 그런 망고입니다. 네, 그걸로 빼빼로 게임 하면은 뭐 씹어 먹다가 정말 이게 네. 현지 망고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팜리 건망고를 주문하실 분들은요. 054-842-4499 054-842-4499번입니다. 맘마이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꼭 할인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쁜 원당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건강한 사탕수수 원당을 사용합니다. 맛있는 건망고 드실 분들은 054-842-4499번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요거 하나만 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물론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가끔 이제 뭐 언론에서도 좀 공격을 하는 것 같고 또 뭐 사람들도 이거 외교 안보 이쪽으로 조금 갈짓자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들 좀 하거든요. 언제는 뭐 북한에 대해서 평화를 얘기를 했다가 언제는 또 강공 모드로 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논리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덧붙여서 사드까지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최욱 씨답지 않게 정영진 씨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최욱 씨와 달리 칭찬하세요. 왜 나를 죽이면? 이게 사실은 제 전공인데요. 네. 북핵 문제, 네. 남북 관계 이건데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민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여소야대 의회 소수 권력인 상황 속에서 국민의 지지율마저 내려가면 상당히 전국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관리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첫 번째 명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 수는 없지만 저는 속마음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 관리를 하는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 잘났답시고 막 비판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남 좋은 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강온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한미동맹 관련해서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북 대화 그리고 남북 관계가 복원되면 우리의 이니셔티브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두 가지 여의도에서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건 좀 심하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무보직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잘한 것을 될 수 있으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중동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과 한미공조가 깨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국제미와 비슷하게 전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 정부가 미국과의 강경한 어떤 그 미국의 입장에 좀 동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고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좀 쓰고 있다. 강온 전략을. 미국이 그냥 강대국이 아니거든요. 슈퍼파워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육자회담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미국이 뭐 거의 다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하나가 지금 요즘 전술핵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듣고 계시죠? 네.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이거는요. 중국이 마지막에 열차를 탔어요. 그래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5나라가 핵실험에 성공했어요. 그러자마자 NPT 조약을 묶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5나라 이외는 갖지 마 핵을. 이게 이제 NPT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5개국은 NPT가 국제법으로 인정하는 핵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인정해 준 나라가 있어요. NPT가 아니라. 그 나라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건 NPT에서는 핵 보유국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힘은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토에도 미국의 전술핵이 들어가 있고요. 오키나와에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 사실은 다른 나라에 핵이 가 있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58년도에 전술핵이 들어와서 67년도에 950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91년도 12월 18일 날 핵을 완전히 철수했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엔 단 한 개의 핵도 없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비핵화를 선언한 건데 북한은 다시 이제 핵을 만들었죠. 근데 그건 북한을 욕을 해야 될 거지.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거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전술핵이 들어오면은요, 이것은 제가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완전히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전술핵을 들어온다고 해서 북핵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전술핵을 들어온다 한들 우리가 지금 전시작전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선택권이 달려 있고, 그리고 전술핵은 한반도 땅에만 없지 한반도 근해에는 있거든요. 근해에 있다니까? 근해. 왜냐하면 핵 항공모함의 실크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해안에서 그 항공모함에서 쏘나 아니면 강릉이나 삼척, 속초 이런 데 놓고 쏘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놓고 쏘는 것보다는 이동해 와서 핵 항공모함으로 쓰는 것이 훨씬 기동성이 있고 시간도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효용성 면에서 봤을 때도 미국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핵 우산 이것에 의해서 충분히 억지력이 있다. 다만 한 가지 보완할 것은 있어요. 미국과 나토는 핵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그 연합국 회원국에 무슨 이상한 뭐 일이 발생하면 긴급 메시지로 B61이라는 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술핵 프로그램. 그걸로 메시지가 갑니다. 그럼 곧바로 또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나토군의 그 주한 미군 기지에 있는 핵무기가 작동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순식간에 오토매틱으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북한의 북핵에 대비해서 핵 우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그런 핵 운용 프로그램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좀 보강할 필요는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유튜브만 봐도 넘쳐납니다. 넘쳐납니까? 혹시 문재인 대통령은 좀 평화 기조로 어쨌든 이제 김정일 노무현 전직 대통령들의 뜻을 좀 이어받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강한 뭐 협박에 가까운 이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향을 선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받을 피해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은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을 가능성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난번에 급작스러운 사드 배치가 혹시 이건 아닌지 이건 뭐 어디까지나 뭐 100% 소설인데 트럼프가 전화해가지고 북한 폭격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었지 뭐가 바뀐 게 있냐. 근데 그런 말에 따르면 얘기하자면 제일 안 바뀌는 데가 국방부, 외교부 뭐 이런 데입니다. 사실 이제 통일부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이렇게 잘 교체가 되고 바뀌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외교부 같은 경우가 친미, 북미 라인이 다 잡고 있어요. 장관은 강경화 장관은 이번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올리는 보고가 다 미국 위주로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 이것을 견뎌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대통령님이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주문이 아마 많이 들어가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정통한 통일 전문가 원로 정세현 장관 같은 경우가 이번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사드 배치도 그렇고 뭐 원유 중단 제한도 그렇고 굉장히 화가 나셔서 한 말씀 하셨던데 정세현 장관 이제 인식은 이렇습니다. 국방부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이번에 송영무 장관 오늘도 또 문정인 교수 엄청나게 디스하고 뭐 이러면서 비난했잖아요.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이긴 하지만 그들의 주류는 역시 이명박근혜 정권의 또
국방부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아, 참 이게 사실은 뭐 정부 수립 이후로 친미파가 득세했던 외교 국방 라인이었기 때문에 뭐 이걸 일거에 뒤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 기조 위에서 뭔가 남북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 뭐 정말 북한은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핵 개발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 정부의 그 대화 기조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 때 2000년에 울브라이트가 평양에 갔고 클린턴이 실제로 평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수교를 맺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우스 코리아 is an old friend, 노스 코리아 is a new friend. 그래서 북한은 새로운 친구다. 그래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하려고 일괄 타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천추한 박복한 민족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생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 고어가 졌죠. 조지 부시 대통령한테.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를 조지고 부시고 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근데 이때 왜 안 웃지? 죄송한데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핵실험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핵실험을 충분히 했고, 그리고 다시 뭔가 위협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될 만큼 미국이 상당히 지금 심각해진 상태이고, 그렇다면 북한이 노리고 있는 핵보유국 인정,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안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시에 남북 간의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하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순간 전 세계의 군사 강국이 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까지 통미봉남, 남쪽은 시시하고 무시한다 그래서 얘기 안 하고 미국하고 우리는 협상하겠다. 그래서 미국하고 대등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미국은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 남쪽이 중요하겠어요? 미국이 본토가 중요하겠어요? 미국 어떤 상원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쟁 나면 우리가 죽냐? 한국 사람이 죽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국익 위주의 외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어려운 형편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추의 한이지만 2000년도 그때 김대중 대통령 살아계실 때 그때 뭔가를 했어야 돼요. 아니면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자회담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한반도 완전 비핵화, 그리고 북한 핵을 완전 폐기한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제로 간다. 이게 이제 9.19 공동성명인데 이거는 우리가 주도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서 그 말이 그때 나온 겁니다. 9.19 공동성명 전후로 석 달만 우리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딱 석 달입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운전대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05년도 9.19 공동성명 그때 또 천추한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한미동맹이고 그렇지만 미국이 잘못하는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북한도 합의를 했어요. 북핵을 완전 폐기하겠다. 한반도 비핵화하겠다.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가자. 이 도장을 오늘 찍었어요. 9월 19일 날. 근데 그 다음 날 미국이 BDA, 방코델타 아시아. 거기 북한에 자금이 있다. 그걸 수색해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이 열받아가지고 그럼 9.19 공동성명 우리 깨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13년째. 그래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획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2번 놓쳤습니다. 지금 2번 놓쳤는데 이제 새롭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핵의 실체를 인정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런 애매모호함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노무현 대통령 때가 남북관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10배 어려웠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100배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앞으로 앞날이 예고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안 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국민마켓입니다.
국민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마켓. 여러분의 국민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아직도 삭막하게 문자로만 인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주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총알 배송 오케이. 시들시들한 재생꽃은 이제 그만! 꽃마트는 농장 지경의 싱싱한 꽃만을 사용합니다. 주문하고 걱정은 그만. 확실한 배달 사진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꽃마트를 검색하세요. 요즘 이 제품 때문에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남도 먹거리의 돼지갈비 너무 냄새가 맛있게 나기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공부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 이 돼지갈비는 숯불에 구워 먹어야 진짜 제맛입니다. 모든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숯불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야. 숯불이 필요 없어서 좋다는 거예요. 프라이팬에다가 해도 술향이 나서 좋다는데 그게 핵심인데 그거를 집에서 수출 어떻게 태웁니까? 미안합니다. 먹는 거에 생각이 좀 빠져갖고 네. 근데 그만큼 또 맛있는 게 바로 이 남도 먹거리 돼지갈비 아니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죠. 생거로 구워 먹어라. 죄송합니다. 5분이면 뭐 먹습니다 이거. 자, 주소창에 한글로 남도 먹거리 .kr을 검색하시거나 1544-1669, 1544-1669번으로 전화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뭐 상호주의 얘기하면서 우리가 북한에다 뭐 줬으면은 북한도 우리한테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못해 아주 퇴행적인 그런 길을 걸어왔던 이명박근혜 정권인데 아니 근데 이 이명박근혜 정권 지난 9년 동안 돌이켜 봤을 때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 뭐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다든지 혹은 뭐 남북 대화를 뭐 이끌어냈다든지 혹은 뭐 북한을 주도하는 뭔가 그 군사적 주도권 뭐 이니셔티브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든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한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선을 끊어 놓은 거. 그건 했어요. 지금 북한하고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대북 방송 스피커를 통해서 야 우리 뭐들 며칠 몇 시에 올려보낼 테니까 문 열어라 뭐 이렇게 대화하는 수준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2006년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가 정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으로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 빨리 해결했어야 돼요. 북핵 문제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김정일도 김정은도 김일성 주석의 유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유언 중에 한반도 비핵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김정일 2005년도 만났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 한반도 비핵화다. 나는 이걸 언젠가 실현시키려고 한다. 그러려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남과 미국이. 그 응당한 대가가 뭐냐면 북미 수교입니다. 평화협정 체결. 이거였거든요. 지금 북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는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접었습니다. 동북아의 군사 균형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90년대 초에.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북한이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네. 9년 동안 더 일을 꼬여놓았고요. 이제 와서 남북관계 교착 상태, 동북아의 이런 핵 문제 교착, 이 모든 걸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뭐 깊은 대화가 나눠지는 동안에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정청래 의원이 이제 곧 가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아니 없어요. 제가 비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저 안 가겠습니다. 아 왜? 김어준 총수 그냥 혼자 하라고. 네, 여의도 CGV에 지금 저수지 게임 관객과의 대화 하는데 꼭 나보고 왜 오라 그러지? 네. 안 가실 생각입니까? 안 갈 생각이에요. 비소식입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최욱 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막 요즘 언론들에서 막 그 특히나 이제 조중동을 위시한 이런 데서 지금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막 뭐 갈짓자 행보다 오락가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비판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오랜 시간 우리가 설득하기 힘들거든요. 간단하게 한 마디를 만약에 해서 끝난다면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한다면 네. 뭐 핵을 만들자고 핵을 들여오자고 당신 반미야? 반미야? 그렇죠. 핵 들여오자고가 반미죠. 미국이 반대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미냐?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엄청 욕하라고. 그건 미국의 정책이에요. 실제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그런 말을 홍준표가 지금 반미 얘기를 걷는다고. 네. 지금 전술핵 들어오자 핵무장하자 하는 것은요 반미주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한미 동맹 깨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에 맺어 있거든요. 우리 원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플루토늄을 핵물질로 사용 못하게 미국이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깨야 되죠. 한미 원자력 협정 깨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 보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자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됐어요? 넌 반미에 너 나라 다 말아 먹자는 얘기야. 뭐 이렇게 가면 그렇죠. 되는군요. 너 반미구나. 네. 그렇다고 뭐 친미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니 그렇게 매일 뭐 미국 중심 뭐 미국 어쩌고 그러잖아요. 아니, 한미 동맹 혈맹 이런 그렇죠. 얘기하는. 아니 세상에 진짜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미국 가가지고 전술핵 좀 배치 좀 해달라고. 갔다 왔잖아요. 통사정사장하다 거절당하고. 네. 옛날에 우리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보잖아요. 중국에 가가지고 무슨 뭐 국어라고 뭐 이런 거 하고 뭐가 달라요. 참 부끄럽습니다. 최욱 씨.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인위 정부 관련해 가지고 그 박성진 후보를 비롯해서 약간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가 좀 있었을 때 네. 요런 걸로 딴 데서 치고 들어오면은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게티라는 게 있다. 오게티라는 게 있다. 영화도 꼭 만들고 나서 오게티를 찾아라 이런 게 있다. 그 오게티다 그거는. 네. 근데 옥을 봐라. 욱을 보지 말고 옥을 봐라. 근데 시스템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니 그 뭐 이해할 만한 맥락이 있어요. 사실은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모든 장관들은 일정한 그 액수 이상의 가치를 지닌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백지 신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하면은 벤처로 이게 좀 땡긴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백지 신탁하고 와서 장관 하십시오. 올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번째 후보였던 사람이 바로 박성진 후보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올렸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문제가 최욱 씨. 네. 최욱 씨도 가끔 실수하는 적이 있죠. 없습니까? 그래도 이니님은 실수. 신의 아들입니까? 아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 이니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보좌하는 실수. 분들이. 이니 욕하면 안 돼. 저는 무보직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잘한 것만으로 얘기합니다. 네. 네, 제 포지션이 그렇고요. 네. 못하거나 뭐 욕할 일 있으면 박수현 대변인한테 문자하세요. 전화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입장에서 또 방어를 또 해야 되니까 여쭤본 거였습니다. 아니 사람 구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뭐 아무나 갖다 앉히면 되겠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뭐 지금 탈탈 털어서 뭐 하나라도 나오면은 그냥 그거 갖고 죽일 놈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접니다. 탈탈 털어서 막말만 나오는 사람은 접니다. 우리 막말을 개념 정리를 했잖아. 네. 말을 막는 사람, 네, 말을 못하게 막는 사람을 네. 막말하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 잘 나가요? SBS? 네, 잘 나갑니다. 김어준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 뭐 알 수가 없죠 현재로서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추석 연휴 때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쉰답니다. 그때 잡아먹는 거야. 한 열흘 동안 열심히 열흘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예. 뉴스 공장은 아마 한 30위 밖으로 처박아놓고 예. 김용민 브리핑이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팟캐스트 순위 말고 지상파 청취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취율이. 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휴게소 나가가지고 네. 뭐라도 하겠습니다. 휴게소 나갔어요. 네, 예. 그리고 저한테 전화 연결 좀 하세요. 예, 전화 연결도 네. 알겠습니다. 방송사고 내겠습니다. 네. 초대 가수로 최욱 씨를 6시 한 30분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욱 씨. 네, 의원님 네. 시사에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가지 마. 지금 안 가려고. 가세요. 아니 우리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제. 네. 최욱 씨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뭐 형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근데 정영진 씨잖아요. 네네. 요즘 뭐 제가 발로 할 일도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TV 채널 돌리다 보니까 네. EBS에서 나오대요. 난 딴 사람인 줄 알았어. 거기 왜 나가 있어요? 저도 애가 둘이에요. 거기서 이제 말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상한 발언 많이 해가지고. 그 개그맨 누구죠? 그 이봉원 씨 그 부인? 박미선 씨. 박미선 씨. 블랙리스트예요? 네. 박미선 씨 사회 보더라고요. 네. 뭐 하는 네. 프로그램입니까? 그게 이제 남녀간의 어떤 그 젠더 관련된 토크를 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막 돌려다가 네. 정영진 씨 말씀해 주세요. 그때 막 돌려 나는 이렇게. 그래서 뭔 말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고 거기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여혐을 당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네.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영진 씨가 예측한 거 많이 틀렸다면서요? 제가요? 네. 선거라든가. 황교안 씨가 대통령 된다고 했었죠. 근데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어찌 그런 생각을? 생각이 아닙니다.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제 생각이 네. 아니에요. 예. 빅데이터 분석가라면서요? 네네. 저랑 조만간 만나서 네. 뭐 좀 상의할 일이 좀 있어요. 네, 서울시장 안 된다고 분석 나왔습니다. 시도도 하지 마세요. 정영진 씨가 하는 건 거꾸로 하면 되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정영진이가 저 당선된다고 했었습니다. 하도 울길래 그 말을 해줬다 내가. 네. 이노근 씨한테 화환 보내라고 여기서 알려줬습니다. 시사에 가세요 빨리. 네. 네. 하여튼 뭐 저를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스스로 와서 저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